이번에는 일본 리서치를 맡기면서 할 수 있는, 착각할 수 있는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말해 보려고 하는데, 첫째는 응답자 모두가 성실하게 답해 준다. 이거는 절대 아니야. 음. 보통 이제 비성실 응답자들이 많을 수는 있지만, 어, 일본 그 응답자들이 대부분 이제 그 뭐랄까 도덕 윤리적으로 그 온라인 패널들도 이 그 인센티브를 받아. 그걸 받으면서 약간의 포인트가 적립이 되고 그런 거를 얻기 위해서 응답을 해주는데, 이분들 안에서도 되게 이제 불성실하게 응답하는 분들이 계셔.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뭐 무응답이면은 다음 질문으로 안 넘어가니까 글자 하나만 기억 하나만 써 넣는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 질문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AAA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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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으로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셔. 그게 이제 그 회수해야 될 샘플 수가 많으면 1000개, 2000개가 되면 좀 눈에 그렇게 잘 보이지는 않는데, 뭐 그래도 좀 조금 아는 분들이 보면 보이겠지. 근데 이제 100개쯤 되면 눈에 띈단 말이야. 그리고 뭐랄까, 그렇게 이제 불성실 응답자들은 내 경험상 한 7%에서 15% 사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. 그럼 이제 100개를 그 회수를 했는데 그 결과값으로 뭐 마케팅 자료로 쓰든지 아니면 통계 분석 어떤 연구 과제 자료로 쓰려고 했는데 10개쯤에서 그게 나오면은 되게 이제 열받지. 의뢰하신 분들이 열받고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떠한 클레임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문제야. 사실 이거를 막기 위해서 리서치 회사들도 어떠한 그런 옵션 서비스를 팔어. 그런 걸 이제 찾아내가지고, 다시 이제 그 질문을 돌리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, 이게 좀 고액이야. 생각을 해보면 고액이고, 차라리 샘플 수가 적을 때는 100개의 샘플을 회수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110개를 주문하는 게 훨씬 저렴해. 그래서 이제 그 불성실 응답 7%에서 한 15%, 한 10% 정도를 제외하고, 그거는 이제 샘플 수들이 적으니까 쉽게 찾아내거든. 그 100개의 샘플로 어, 통계 분석을 하는 게 어, 가성비가 좋은 전략이고, 그런 거를 할 때마다 제안을 드리지. 특히 이제 적은 샘플 수에서는. 두 번째는 대면 인터뷰 혹은 이제 비대면이라도 좋으니 줌 같은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인터뷰가 가능하냐라는 의뢰가 좀 들어오는데 쉽지는 않아. 이게 이제 물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제품을 한번 써보게 만든 다음에 이 제품의 이제 개선 사항들이 무엇인지를 테스트 사용자를 통해서 알아내는 그건데, 이게 뭐 되겠는데, 나는 다른 걸 말하는 건데, 그 소비자를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문제 의식 아니면은 그 제품에 대한 니즈를 끄집어내는 건 더 고차원적인 통계 기법이고, 그건 좀 더 전문가가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.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이제 소규모 연구팀 입장에서 그냥 제품 개발자가 그걸 질문을 해가지고 예스 오케이를 받는다는 거는 어, 굉장히 리서치를 설계를 고도화를 해야 되고, 그 대면 인터뷰 혹은 이제 인터뷰라는 되게 이제 비용이 높은 혹은 이제 그 기회 비용이 되게 높은 그거로 그런 간단한 질문을 하기에는 너무 가성비가 맞지를 않아. 오히려 온라인 질문을
좀 더 다듬어 가지고 직관적으로 답을 끄집어내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해. 그래서 인터뷰가 가능하냐라는 질문에서는 그 정도의 그런 질문자, 전문가, 그 영역은 좀 따로 있어. 그 영역에서 그런 걸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을 이제 찾아서 해야 되는데, 일단은 온라인으로 전문으로만 하니까 거기서는 이쪽은 제 영역이 아닙니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 분야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개발자, 생산자하고 소비자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제품의 개선점을 찾는다든지 소비자가 이제 꼭 사고 싶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. 어, 그래서 인터뷰 조사는 다른 커다란 이런 조사 업체들을 찾아서 다른 루트를 찾아서 가야 되고 거기서는 정말 단순하게 물으면 안 되고 리서치 전문가나 마케팅 전문가 혹은 그런 인터뷰 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또 따로 있거든. 내가 크몽 플랫폼에서도 좀 발견하기도 하는데 그런 분들에게 먼저 상담을 받아보는 게 필요해. 마지막으로 온라인 조사 할 수 있는 거라면 뭐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이게 뭐 가능하지 온라인으로 뭐 수십 명, 수백 명, 수천 명의 샘플을 해서 할 수 있는데 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경우가 있었거든. 그러니까 이전에 그 항공기 1등석, 퍼스트 클래스 이용자들을 한정해가지고 리서치를 진행하고 싶다라는 의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뭐 대한항공의 그런 고객 리스트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. 그걸 이용하면은 쉽지. 그분들에게 보내면 되니까. 그건 진짜 쉬워. 그러면은 사전 조사를 통해 가지고 한 번이라도 그런 1등석을 이용한 분들을 이렇게 추출을 해야 되거든. 근데 비행기에서 뭐 한 300명이 타는 비행기에서 1등석 이용객이 뭐 3, 4명이다라고 치면 100분의 1, 최소 100분의 1이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100분을 모으기 위해서는 몇 명이야? 10,000명에게 사전 조사를 해도 100명이 모을까 말까 문제지.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또 온라인 패널로서 대답을 안 할 수가 있어. 부자들이니까. 그런 아르바이트를 안 할 수도 있다고. 그런 포인트에 별로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고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제로 그 100명을 모아서 이제 리서치를 보내도 그 응답률이 10% 20%밖에 안 될 수도 있거든. 그러면은 한 10만 명, 20만 명을 산정을 해서 이 사전조사를 하고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원하는 그 샘플 수를 확보할 수 없을 수가 있으면 뭐 3, 40만 명, 50만 명쯤 돼야 될 경우가 있으면 그럼 이제 가성비가 안 맞아. 그런 그 가격적인 메리트. 그러니까 예산이 허용이 무한대로 해주는 데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니야. 근데 50만 명한테 100개의 샘플을 얻기 위해서 50만 명한테 사전조사를 돌린다? 이거는 그러니까 뭐 예산이 무한대로 이제 되는 거라면은 아니면 그 조사가 정말 중요하다. 내 박사 학위가 걸려 있다. 아니면은 이 조사의 결과에 따라 이 기업의 그 뭐랄까 신제품이 성패가 갈린다. 라고 하면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이 현실적인 어려움, 예산의 한계라는 어려움 때문에 이거를 좀 방향을 바꿔야 돼. 그건 또 이제 조사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긴 해야겠는데, 그래서, 이런 것들이 또 있어. 뭐, 예를 들면, 동네 야구를 해본 사람들에게 어떠한 그 애플리케이션을 팔고 싶어요. 라든지 어떤 서비스를 하고 싶어요. 그런데 동네 야구를 해본 사람이 몇이나 될까? 알 수가 없는 거야. 실제 했어. 실제 리서치를 진행했는데 그런 경우는 알 수가 없거든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조사 설계를 하는데 좀 난이도가 올라가거든. 그거는 그래서 조사를 의뢰하면 다 될 거야가 아니라 이러한 예산이나 어떠한 그 뭐랄까 현실적인 그런 문제, 예측 불가능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어, 그거는 좀 미리 상담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.
그래서 그 일본 리서치 의뢰할 때 많이 할 수 있는 착각 세 가지를 정리해 보면, 첫째는 불성실 응답자가 없다. 아니야, 불성실 응답자가 있어. 꽤 돼. 그걸 상수라고 생각을 해야 돼. 그 다음에 둘째는 인터뷰가 가능하다. 현실적으로 어렵지. 그리고 인터뷰 리서치는 더 고도화된 설계가 필요하지. 셋째는 그럼 간단한 그 질문 형식으로 형성된 온라인 조사는 다 되는가? 예산이 무한하다면 가능하지만 그 리서치의 목적과 그런 현실적인 그런 응답률 같은 걸 계산한다면 온라인 조사도 그 미리 상담을 해야 된다.